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내시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특히 이제 성형외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시경, 내시경 이마거상의 어, 자세한 내용하고 특히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네, 그 내시경을 이용해서 내시경이라는 게 이제 끝에 카메라가 붙어 있고 그래서 그 안쪽에 빈 공간의 모습을 바깥쪽에서 관찰할 수 있죠. 의학에서 많은 분야에서 이 빈 공간, 인체 내 빈 공간에다가 내시경을 넣고 그 안쪽을 진찰하기도 하고 또 시술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내시경용 이렇게 끝이 길쭉한 내시경용 특수 기구를 사용해서 뭐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대개는 이 복강 이게 복부 안쪽에 있는 이런 빈 공간이 있는 부분이나 또 위나 장처럼 이렇게 빈 공간으로 된 장기에서 유용하죠.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마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 이마거상이라는 건 결국 이마의 경계선인 눈썹과 미간과 관자놀이를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마 주름도 피고 눈썹과 이 눈두덩과 미간을 이렇게 쫙 펴주는 거죠. 사실 이마 주름만 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눈썹과 이 미간이 골격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 헤어라인 뒤편에 있는 아주 머리를 밀거나 그러지 않고 머리카락 사이로 틈새 절개를 통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끌고 올라간다는 컨셉인데요. 이게 인제 여기서 보시면은요. 어 제가 들고 있는 게 내시경이에요. 내시경은 저렇게 책 틈새에다 저렇게 집어넣고 내시경을 작동하게 되면은요. 책을 완전히 펼치지 않고도 저렇게 틈새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책의 내용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안쪽에. 어 게다가 더 크게 확대돼서 책 안쪽에 있는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마거상에서도요. 이 바닥에 있는 골격과 두피 사이를 그 틈새를 계속 확인하면서 내려가서 이 헤어라인 뒤편에서 이 안쪽에 마치 지하철 공사를 하듯이 지하철 공사에서 쭉 이 헤어라인 뒤편에서 시작해서 눈썹의 베이스까지 미간의 베이스까지 눈썹의 이 언더 서페이스 아래쪽 밑면을 확인하면서 여기까지 진행을 할 수 있고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미간에서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잘라주기도 하고 또 눈썹을 골격으로부터 분리해 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기 있는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떤 성형외과 의사들은 '아 내시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쪽에 그냥 들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죠. 바로 이 신경이나 혈관을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내시경 덕분에 절개를 완전히 하지 않아도 안쪽까지 이마와 눈썹과 미간을 잘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요. 이마 거상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면 한쪽 귀에서 반대쪽 귀까지 이렇게 절개를 해요. 그걸 왕관 모양이라고 해서 바이코로날 인시전 그래서 코로나가 왕관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코로날 인시전이라고 해서 관상절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관상절개를 하게 되면 이마의 모든 주요 구조물들이 대개는 눈썹으로부터 수직으로 올라와요. 신경도 수직으로 올라오고 혈관도 수직으로 올라오고 근육도 되게 수직으로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관상절개를 하게 되면 일부 신경이나 혈관을 다치게 희생한다고 그러죠. 희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출혈도 생길 수가 있고요. 감각이 둔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내시경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럴
출혈도 뭐 엄청나게 줄였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도 훨씬 좋아졌죠. 예, 실제로 인제 이 거의 그 혁명과도 같은 내시경 이마거상술이 인제 발전하게 됐는데 실제 그 이마거상술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학영 원장님이 자세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우리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 사실 뭐 눈썹도 땡기고 미간 주름도 피고 이마 주름도 펴 주고 해서 굉장히 좀 요즘 많이 하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오시면 생각보다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시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뭐 흉터가 얼마나 많이 남는지, 절개가 길진 않은지 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술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시경 이마 거상술의 적응증을 보면요. 첫 번째는 눈썹이 아래로 처진 경우, 즉 눈썹 하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마에 깊은 주름을 눈처짐과 함께 개선하고 싶은 경우. 반대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마 주름은 필 수 있는데 눈처짐이 더 심해지죠. 그리고 미간 주름을 개선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쌍꺼풀이 없는 부분은 대부분 눈덮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쌍꺼풀을 만들지 않고 이마를 당겨서 덮인 눈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목적으로 보통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시행합니다. 일단은 절개를 하는데요. 절개가 이렇게 헤어라인 뒤쪽에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됩니다. 절개는 한 1에서 2cm 정도고요. 매우 작습니다. 그냥 내시경이 들어갈 정도의 그냥 그 정도의 아주 작은 절개만 낸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과 특수 기구를 삽입해서 요 연두색 요 부위까지 이제 박리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박리를 시행하고 내시경을 보면서 이 눈썹의 피부와 근육을 바닥으로부터 분리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 추미근 그리고 눈살근, 이것들이 이제 미간의 주름을 만들어 주는 근육, 미간의 주름이 생기게 하는 근육인데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됩니다. 내시경 수술 중에 내시경을 보는 동영상을 몇 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눈썹의 중간 부분의 베이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이는 게 상안화 신경이라고 해서 정수리 부분의 어떤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고요. 이렇게 이제 눈썹 부분의 피부와 근육을 이 바닥으로부터 이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어 이건 다른 환자고요. 잘 보이진 않지만 요렇게 여기 보이는 게 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쪼끔씩 위치는 다르지만 어쨌든 눈썹 위에서는 상안화 신경과 상도르래 신경, 이렇게 신경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내시경을 보면서 피해서 수술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눈썹의 가쪽 부분입니다. 어 눈썹의 가쪽 부분의 베이스를 이제 내시경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요렇게 이렇게 선같이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요 구조물이 안화인대라는 구조물입니다. 눈썹 끝쪽에서 눈썹을 강하게 잡고 있는 구조물이고요. 요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가위로 잘라 줘야지 눈썹의 위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단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주걱 같은 수술 기구로는 잘 밀리지 않고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 줘야지 어 눈썹이 끝부분에서 충분히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마를 리프팅하는데 우리 실리프팅으로 한다는 우리 병원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방법도 있는데, 사실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이제 시행하는 입장에서 사실 요 안화 인대가 충분히 절개가 되지 않으면 눈썹이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마를 실리프팅으로 당기는 것의 효과는 쪼끔 물음표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눈썹의 쪼끔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인데 이제 눈썹 부분을 바닥에서 이렇게 박리를 시키면 신경을 피해서 이렇게 박리를 시키면 요쪽 요 거뭇거뭇한 요런 것들이 이제 추미근이라고 해서 미간 주름을 만드는 근육이고요. 이것을 뭐 주름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기구를 통해서 쪼끔 으깨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위로 잘라 주기도 해서 추후에 미간 주름이 쪼끔 덜 생기게끔 만들어 줍니다. 이마 거상을 할 때는 이마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자 쪽에 박리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요쪽에는 굉장히 큰 혈관이 하나 지나갑니다. 이렇게 박리를 하다 보면 어 관자 쪽을 박리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게 이제 센티넬 베인이라고 해서 어떤 이마 거상술을 할 때 굉장히 랜드마크가 되는 큰 혈관이고요. 요거는 다치면 뭐 요거는 이제 끊어지거나 하면은 혈종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최대한 피해서 이렇게 박리를 진행해야 되고 요 혈관 위쪽으로는 안면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서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뭐 요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보면서 박리를 진행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시경을 보면서 박리를 하고 근육을 노출시키고 조작하고 안와인대를 끊어 주고 요렇게 박리가 다 끝난 후에는 이제 눈썹 조직을 원하는 만큼 상방으로 이제 견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견인된 만큼 엔도타인이라든지 본터널링 즉 실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마 내시경의 거상술의 과정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절개가 크지 않고요. 근데 굉장히 효과적인 리프팅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꼭 눈 처짐뿐만 아니라 눈 처짐, 그리고 동반된 눈썹 처짐, 이마 부위의 주름, 그리고 미간 부분의 주름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술이고요. 뭐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찌그러진 이마가 펴지면서 쪼끔 이마가 넓어 보일 수 있다. 뭐 이게 유일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생각보다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절대 무서운 수술이 아니다. 침습적인 수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술이 50 분을 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고요. 30 분에서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전신 마취 필요하지 않고 우리 그냥 쌍꺼풀 수술하듯이 수면 마취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피부를 절제하거나 두피를 절제해서 잘라서 없애지 않습니다. 흉터가 헤어라인 뒤쪽에 있어서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고정하는 엔도타인은 녹아서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이물질과 보형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도타인이 사라져도 고르고 넓은 유착으로 그 효과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10 년보다도 더 오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꺼풀에 대한 쌍꺼풀에 대한 직접 수술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제 눈 쪽 수술하면은 눈이 소세지 되고 약간 요런 것들 그런 붓기를 걱정하시는데 그런 거 없어서 오히려 더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 내시경 이마 거상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이렇게 젊었을 때는 미간하고 눈썹하고 눈두덩하고 여기 T존이라고 하죠. T존이 다 이렇게 스트레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마하고 골격의 그 타이트한 정도가 느슨해지면서 점차 아래쪽으로 연부 조직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 내려온 연부 조직이 코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해. 또 눈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해. 관자놀이의 고정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해서 살들이 전부 요 T존에 가서 이렇게 눈 쌓이듯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네 마찬가지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코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오고 눈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오죠. 젊었을 때는 연부 조직이 마치 그 벽지가 벽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게 내려오다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겨지고 깊은 주름이 생기는 게 아까 좀 전에 보여 드렸던 이런 현상이거든요.
예. 이주름 펴려고 여기다가 필러를 넣고 뭐 이러면은 이 미간이 마치 그 아바타처럼 튀어나오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내시경 이마 거상이라는 건 바로 이 T존, 아까 인제 질문 중에서 이마 거상의 주 목적이 뭐냐? 이마 주름 편다기보다는 바로 이 부분, 이 T존과 눈두덩을 올려주는 거죠. 이게 눈썹이 처지면서 눈두덩이 불룩해지고 미간이 처지면서 이 콧대 위쪽에 이런 가로 세로 주름들이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슈렉 보면 말이죠. 이렇게 위쪽으로 이 눈썹과 이 T존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코와 눈에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어. 위쪽으로 이렇게 펴지면 웃을 때 모습이죠. 이게 사실은 인제 수술한 모습이 아니라 슈렉이 화났을 때 모습이고 슈렉이 행복했을 때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모습으로 바꿔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사실 인제 이걸 인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시경 이마 거상에 가능한 부작용이 뭔지. 예. 이게 사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미리 말씀드리는 오해가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첫 번째, 모든 이마 주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마 거상을 하면 아직도 이렇게 주름이 만져져요. 이렇게 주름이 만들어져요.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요. 이마 거상을 했다고 해서 모든 이마 주름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젊은 사람들도 눈의 위쪽 부분, 눈보다 더 위쪽 상향 주시를 할 때는 이마 주름을 만들어야지 눈썹을 끌어올리는 수가 있거든요. 아까 슈렉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마 주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헤어라인이 당연히 뒤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대략 한 5mm에서 7mm 정도 올라가게 되니까 이마가 너무 넓은 분들은 요걸 좀 고민하게 되는 어 되죠. 왜냐하면 이 내시경 이마 거상은 절제를 하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완전히 뒤쪽으로 당겨 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최초로 말씀한 아까 예전에 했다고 하는 관상 절개를 할 때는요. 이 헤어라인 쪽에서 절개를 하면 이마가 넓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두피를 피부를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헤어라인이 5mm 정도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고 이게 미리 말씀을 안 드리면 가장 많은 불만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와 두피 감각이 수주간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관상절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절개하는 거일 때는 어 몇 년을 간다고 설명을 드려요. 거의 이게 몇 년 간다. 두피 감각 떨어지는 게 몇 년 간다. 그런데 아까 그 수술하는 비디오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삐쭉 올라온 것이 이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거든요. 예, 다치지 않아요. 예, 절대로. 저거를 이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하면서 다칠 가능성은 거의 거의 없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이렇게 쫙 당기니까 전깃줄을 약간 당긴 듯한 느낌이 수주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두피에서 하는 수술들이 어찌 됐건 부분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탈모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게 넘어가고요. 수술한 부위에 피가 고이는 혈종 또 염증이 생기는 것들이 물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매우 적은 혈종과 염증의 가능성은 정말 매우 적어요. 그리고 눈위가 꺼지는 부작용 이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불룩한 눈두덩을 위쪽으로 당기면 불룩함이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눈위가 약간 꺼진 경우에 이걸 올리면 눈위가 더 꺼지는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제일 인제 문제가 되는 것은 헤어라인이 올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헤어라인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예, 거기에 대한 대안을 김학영 원장님이 또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내시경 이마 거상술의 거의 유일한 수술적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마가 조금 넓어질 수 있다. 뭐 사실 이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하시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거에 조금 민감하시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좀 절대적으로 이마가
넓으신 분들은 우리가 내시경 이마 축소 거상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마 내시경 축소 거상술의 적응증은 뭐 내시경 이마 거상술의 적응증과 뭐 비슷합니다. 눈썹 하수가 있거나 이마와 미간의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거고요. 대신 이것을 원하는 환자 중에 이마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분에게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절대적인 이마 길이로 뭐 6.5 센티 이상이면은 고려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는데 뭐 절대적인 수치가 아주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를 축소하면서 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헤어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절개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박리를 진행하는데 박리 과정은 내시경 이마 거상술과 동일합니다. 이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과 특수 기구를 삽입해서 눈썹의 피부와 근육을 바닥에서 분리를 시키고 그러는 와중에 내시경을 보면서 신경들을 조심하고 그리고 안와 인대를 끊어 주고 그리고 미간 주름을 만드는 추미근과 눈살근을 노출시키고 잘라 줍니다. 이 과정에서 예전에 관상절개 수술하듯이 이 이마 쪽 피판을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들지 않고 내시경을 어 집어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그냥 내시경 이마 거상술과 동일하게 박리를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리를 진행한 뒤에 이제 이마를 축소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마 중심에서 한 1 에서 2 센티 정도 축소량을 잡고요. 그래서 축소하고자 하는 만큼의 여분의 이마를 제거를 하고 거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에 따라서 이마 축소와 이마 거상량을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이 피판을 엔도타인 혹은 봉합사를 이용해서 고정하고 절개 부위를 미세 봉합하면은 수술이 끝납니다. 이게 실제로 내시경 이마 축소 거상술의 한 6 개월 정도 지난 흉터입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만큼 사실 흉터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헤어라인 뒤쪽으로 흉이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흉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이마 거상술 그래서 이마 거상술을 하고 싶은데 이마가 쪼끔 넓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내시경 이마 축소 거상술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제 내시경 이마 거상이 아 사실 인제 이 내시경 이마 거상이 이렇게 좋고 정말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마 거상 말고 안면 거상은 내시경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진짜 엊그제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페이스북인가 인스타그램인가를 이렇게 딱 하는데 보니까 광고에 내시경 안면 거상이라고 나왔 그런 광고를 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이게 어 원래 의료 광고는 다 그 사전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당연히 심의 같은 건 없고 그런 약간 불법 광고예요. 예. 근데 어 내시경 안면 거상은 그럼 가능한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마 거상하고 안면 거상은 다른 거예요. 안면 거상은 여기를 당기는 거고요. 이마 거상은 여기 위쪽을 당기는 거예요. 이마 거상은 정말 절개선이 아까 4 군데 되게 여기 1.5 센티, 1.5 센티, 7 밀리, 7 밀리 4 군데 아주 작은 틈새로 절개를 해요. 머리카락 사이의 틈새 절개 슬릿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내시경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안면 거상은 그 광고처럼 가능한 것인가? 사실 먼저 내시경 이마 거상이 가능한 이유는요. 첫 번째가 여분의 두피를 머리 뒤편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두피를 자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자르고 나서 남는 살 어떡할 거야. 자르고 나서 남는 살 올리고 나서 아니 자르고 나서 남는 살이 아니지. 올리고 나서 여기 주름을 이렇게 쫙 피면은 이 주름이 어디 나머지 살들은 그 남는 살들을 뭐
눈썹 밑에서 피부를 잘라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 뭐 상안검을 하더라도 피부를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르지 않고 이게 가능한 건가? 이 비밀은요. 이 헤어라인이 뒤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앞쪽이 다 펴지고 여기 주름이 펴지는 대신에 그 머리 뒤편으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마하는 눈썹에서부터 머리 뒤편까지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은 우리 얼굴은요. 얼굴에서는 이 연부 조직 안쪽에 이렇게 고정되는 인대가 있어서 특정 어느 부분 이상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눈썹에서부터 이 머리 뒤편까지는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 부분 주름을 이렇게 쭉 피게 되면은 어 뒤쪽으로 주름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포니테일이라고 아시죠? 이게 저기 머리 꽁지머리를 하면은요.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꽁지머리를 하면 머리 뒤쪽으로 주름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꽁지머리라는 게 이쪽에 있는 머리하고 이쪽에 있는 머리를 이렇게 묶으니까 이 머리 뒤편으로 주름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마 앞쪽에선 주름이 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꽁지머리, 포니테일을 할 때 마치 그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주름을 피면 그 나머지 그 앞쪽에 있는 주름을 피면 대신에 머리 뒤편으로 주름이 옮겨가기 때문에 두피 절제가 필요 없었던 거거든요. 또 이 내시경이 가능하고 절개를 줄여도 되는 이유는 아까 틈새라고 그랬죠. 두피하고 그 우리 골격하고 분리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바닥에는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이 없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시경 이마 거상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안면 거상은 어떠냐? 안면 거상은 얼굴을 당겨서 이렇게 귀 주변으로 옮겨오면은요. 모두 다 귀 주변으로 남는 살들이 이렇게 어 모이게 되죠.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머리 뒤편으로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안면 공간. 그렇기 때문에 안면 거상에서는 반드시 남는 피부와 조직을 절제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리고 안면 거상에서는 그 스마스층을 박리해야 하는데 그 스마스층 아래쪽에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안면 신경이 골고루 비치돼 있어요. 물론 이것은 스마스 아래쪽에 일정한 층에 다 존재를 해요. 하지만 굉장히 폭넓게 있고 이마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스마스층을 내시경으로 박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이 스마스층을 안전하게 박리하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이렇게 스마스를 위쪽으로 들면서 아래쪽에서 박리를 해야 되거든요. 박리도 넓은 층을 골고루 박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스층을 박리할 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스마스층을 제대로 박리하는 의사 중에서 내시경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이렇게 광고가 되고 있고 이런 뭐 내시경으로 안면 거상, 이마 거상이 아닌 안면 거상을 한다. 이거는 과장 광고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 거상은 내시경으로 너무너무 좋은 효과가 있고 사실 내시경으로 이마 거상하면은요. 관상 절개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당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상 절개할 때는 여기 이렇게 절개하면은 그 남는 살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잘라내면 나중에 흉터가 굉장히 커져요. 이 관상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일정 그 당기는 걸 굉장히 조절해야 되는데 내시경은 흉터가 없으니까 내시경 이마 거상일 때는 흉터가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당길 수가 있다고. 근데 내시경 안면 거상이라는 그거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수술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예전에 요새는 거의 안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복부 성형술을 내시경으로 했었어요. 복부 성형술을. 어 복부 성형술이 되게 이게 이 그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살이 찌면서 요 복직근, 초콜릿 복근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져. 이걸 내시경을 넣어서 요 위쪽서부터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안쪽에. 그거를 내시경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시경으로 했는데 그럼 이 바깥쪽이 울겠죠. 바깥쪽이 울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서 요즘은 거의 안 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 내시경을 복부 성형술에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가무님께서 내시경 이마 거상의 주 목적이 뭡니까? 이마를 당겨서 이마 주름을 없애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술의 목적은 그냥 세 개입니다. 눈썹 처짐과 동반된 눈 처짐을 개선하는 거, 그리고 미간 주름을 피는 거, 그리고 이마 주름을 피는 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아주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마거상을 하면 이마주름 없애는 게 굉장히 메인이죠. 그렇지만 다 없애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 미간 있는 부분을 펼 수가 있고 제가 그거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보통 상안검 성형하면 이제 처진 눈에 상안검 성형을 하게 되면 눈의 앞쪽 부분에 이렇게 가로주름들이 쌍꺼풀하고 이렇게 맞닿는다고요. 아까 코 위에 있는 가로주름, 콧대 위에 있는 가로주름이 바깥쪽으로 더 연장되어서 쌍꺼풀하고 이렇게 맞닿아서 겹주름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마거상밖에 없어요. 사실은 눈썹파 거상으로도 그건 해결이 안 되고 또 상안검을 해서 그 부분의 피부를 잘라내는 방법으로도 절대로 개선이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이 눈썹과 이마를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이 미간의 스페이스를 눈썹과 눈썹 사이, 눈썹과 눈썹 그리고 코와 눈썹 사이의 이 삼각형 다이아몬드 모양의 이 스페이스를 원래 젊었을 때처럼 펴주는 게 바로 그 쌍꺼풀 앞쪽에 생기는 상안검 후에 쌍꺼풀 앞쪽에 생기는 주름들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네, 프랑스님께서 내시경 이마 거상 마취는 어떻게 하나요? 70대 중반도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마취는요, 수면 마취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70대 중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침습적이고 그렇게 절개가 많은 수술이 아니라 최소 침습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70대 중반 충분히 수술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냥 쌍꺼풀 수술 정도 거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베이리님께서 애초에 눈처짐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유튜브 보면 눈처짐 방지 운동 같은 게 있던데 도움이 될까요? 뭐 어떻습니까? 저는 뭐 사실은 저도 이런 걸 보긴 했는데 뭐 조금 뭐 속도를 덧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나이가 들면 눈처짐은 뭐 피할 수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눈처짐은 이마 보톡스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눈처짐을 방지하는 운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마에다가 보톡스를 넣으면은요. 쬐끔만 넣으면 되지 않느냐. 쬐끔만 처지는 거야. 쬐끔 넣으면 쬐끔 처지는 거예요. 많이 넣으면 많이 처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마에 보톡스를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거 주름 생기니까 이거 주사 놔야 돼.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눈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 처짐을 방지하는 운동이 아니라 눈 처짐을 방지하는 주의사항은 이마에 보톡스를 맞지 않는 거예요. 미간이나 눈가 보톡스는 괜찮아요. 근데 이마에 이 가로주름을 없애기 위한 보톡스는 눈 처짐을 만드는 겁니다. 네, 빅토리아 킴님께서 안녕하세요. 젊은데 이마 거상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게 제 와이프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빅토리아 킴. 네, 뭐 젊은 분에게 있어서도 쌍꺼풀이 없어서
이제 눈의 처짐, 눈에 가림이 있는데 이거를 쌍꺼풀 하나도 안 만들고 조금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적응증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나이에 비해 뭐 나이랑 상관없이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쌍꺼풀 수술을 하면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요즘은 조금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아까 그 내시경 이마 거상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눈 위가 꺼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눈두덩이 두터운 사람한테는 눈두덩을 얇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젊은 분들이 이마 거상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쌍꺼풀은 어색해서 하기가 싫고 눈두덩이에 지방이 좀 많은 경우에 이마 거상을 해서 그 눈하고 눈썹 사이를 펼쳐주는 터주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어 적응증을 어 적응증이 되기도 합니다. 네. 퍼플 라벨님께서 "이마 거상이랑 눈썹 거상이랑 어떤 게 더 간단한 수술인가요? 바로 출근을 해야 돼서 더 간단하고 빨리 회복되는 수술로 하고 싶습니다." 이제 눈썹 거상이랑 눈썹 파 거상, 눈썹 아래에서 이제 피부를 리프팅하는 그 수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어 뭐 요즘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뭐 둘 다 "간단한 수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정말 뭐 굳이 어느 게 더 간단하냐고 하면 눈썹파 거상이 더 간단한 수술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이제 둘 중에 어떤 수술을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제 눈과 눈썹 사이의 관계, 뭉쳐짐이 뭐 때문에 생겼는지 이런 거를 보고 본인에게 적당한 수술이 있을 거니깐요. 뭐 상담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눈처짐 수술은 생각보다 이마 거상이 그렇게 내시경으로 하기 때문에 어 아주 복잡하고 아주 큰 수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눈썹하 거상이 당연히 더 작은 수술이죠. 근데 눈썹하 거상은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눈썹하 거상은 바깥쪽으로 올릴 때는요. 좀 쌍꺼풀이 바깥 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런 슬랜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나서 인상이 강해 보여요. 그냥 눈썹 밑을 그냥 요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요렇게 올리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바깥쪽으로 올리기 위해서 눈의 바깥쪽 처짐을 개선하기 위한 눈썹화 거상은 결코 만만한 수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쌍꺼풀이랑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회복 기간이 좀 길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인제 이마 거상이랑 눈썹화 거상이 말고 상안검 성형을 쌍꺼풀을 같이 하는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원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상안검 성형, 쌍꺼풀 수술 다 쌍꺼풀 수술을 하려면 쌍꺼풀에 대한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어 쌍꺼풀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양쪽을 양쪽에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한쪽이 이렇게 뭐 약간 뭐 많이 붓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재수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조정을 한다. 특히 눈매 교정이 들어가는 수술인 경우에는 양쪽의 대칭을 맞추거나 너무 저교정이 되거나 너무 과교정이 됐을 때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쌍꺼풀 수술이 이 관여되는 수술들, 눈썹화 거상이랑 같이 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항상 어 좀 그런 리스크들이 있죠. 양쪽을 조절해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술 후에 이거 요거 쪼끔 수술장에 다시 가셔 가지고 요거 좀 조정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이마 거상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위쪽으로 쭉 올리는 거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분명히 이마 거상이 더 커요. 그렇지만 그 리스크, 그러니까 특히 성형외과에서 인제 짝짝이가 나올 리스크 뭐 이런 가능성은 이마 거상이 훨씬 적다는 거. 그런 걸 좀 그래서 인제 의사들이 쪼끔 더 편안해요, 수술할 때.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라따뚜이 님께서 "두 달 전에 눈썹 및 리프팅을 하셨고 흉터가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흉터 레이저가 가능할까요? 게다가 처짐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마 거상 생각 중인데요. 언제 수술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수술하고 두 달 지나셨으면 흉터가
오히려 가장 심할 때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2달째 오히려 흉이 더 빨개지고 튀어나오고 그러다가 점점 흉이 좋아져서 한 6 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거의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쪼끔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신경 쓰이신다면 흉터 레이저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뭐 신경 쓰이시는 분들 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썹 및 거상을 했는데 처짐이 만족스럽지 않다. 근데 사실은 눈썹 및 거상만 이제 눈처짐 수술을 하면 대부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예. 눈썹 및 거상만 아주 많이 리프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아마 고런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마 거상 어 수술 지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눈썹 및 거상을 2달 전에 해도 지금 이마 거상 하시는 거 어 상관없습니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마 거상이요. 의사들이 참 좋아하는 수술이에요. 맞습니다. 수술의 부작용이 정말 굉장히 적고 부작용의 가능성도 없는 수술은 없죠. 그치만 진짜 아까 제가 그 5 가지 써 놓은 거 예 그거 말고는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진짜. 예 그래서 의사들이 되게 좋아하는 수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권하게 되는 거고 그걸 그 대신에 하는 상안검 성형이나 눈썹화 거상 같은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쪼끔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인제 이마 거상을 많이 권한 드리는데 뭐 아까 인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무서워. 일단 무서워. 그래서 좀 그 망설이고 그 많은 분들은 인제 이마 거상 대신에 눈썹화 거상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음. 별이 님께서 28 살이시고 눈이 많이 처져 있어서 컴플렉스입니다. 눈처짐 수술할 수 있을까요? 28 살에 눈이 많이 처져 있고 아마 쌍꺼풀이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이마 거상하면은 만족스럽습니다. 굳이 막 쌍꺼풀을 만들어서 아주 이미지가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처진 피부를 쪼끔 어 당겨서 눈처짐을 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마 거상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점점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넘어갈까요? 네. JJ에서 네. 이마 거상 수술하고 나서 사후 관리해 주는 게 있을까요? 마취과 의사도 상주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저기 우리는 전담 상주하시는 마취 통증 의학 전문의 선생님 계시고요. 원장님 계시고요. 이마 거상을 하고서 사후 관리 사후 관리는 사실 이마 거상하고 나서 특별한 사후 관리는 없습니다. 안면 거상 아까 안면 거상은 흉터가 여기서부터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흉터 관리도 해 드려야 되고 그 부분에 레이저도 해 드려야 되고 일이 많아요. 예. 안면 거상하고 이마 거상은 진짜 거의 비슷하게 동급으로 놓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마 거상이 훨씬 간단한 수술이고요. 사실 대단한 안면 사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없어.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서 중간에 머리 감으러 한번 오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때 실밥 풀러 오시고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시 안 오셔도 돼요. 특별한 사후 관리가 없습니다, 이마 거상은. 안면 거상은 주기적으로 오셔서 흉터 관리해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할 게 있는데 이마 거상에선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사후 관리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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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볼 일이 없는 게 사실 결과가 그렇죠. 제일 그게 좋은 중요합니다. 거죠. 네. 네네네. 그다음에 ADHD2 님께서 이마를 당기면 눈처짐이 완화된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내시경 이마 거상 말고 실리프팅으로는 안 될까요? 추천 안 하신다면 그 이유도 알려주세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를 리프팅하는데 실은 일단 쓰지 않고 있고요.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렇게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하면서도 이런 이 박리를 좀 박리가 완벽하게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안와인대를 적절히 절개해 주지 않으면 사실 눈썹이 올라가는데 쪼끔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내시경 거상을 하면서도 쪼끔 잘 안 당겨질 때는 다시 한번 더 박리를 하고 절개를 하고 요런 식으로 리프팅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여러 구조물에 대한 박리와 절개가 없이 하는 실리프팅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있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얼굴에서의 실리프팅은요. 조금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만져보시면 여기 부드럽잖아요. 여기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마는 그거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고 이마 자체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마 자체가 모두 다 근육이에요. 이렇게 이 두피가 모두 다 근육이에요. 예. 근데 얼굴에 이 살들은 근육이 아니에요. 그냥 지방층이고 얼굴 표정 근육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이제 스마스층인데 그 훨씬 더 아래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들이 이렇게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실로 이렇게 묶으면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효과가 나름 있어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마에다가 실로 한다? 이거는 그냥 인상 한번 이렇게 뿌두둑 하면은 그냥 그거는 효과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실리프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간혹가다 이걸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 엔도타인이라는 거 고정 대신에 실로 고정을 한다. 예. 그거는 사실은 실리프팅이 아니죠. 실리프팅이 아니라 내시경 거상을 하고 고정을 실로 한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만약에 상담을 받으신다면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그 원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광성님께서 20대부터 이마와 미간 주름이 깊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잔주름이 아닌 오래된 깊은 주름에도 이마 거상의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미간 부분에 깊은 주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수술이 내시경 이마 거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주름이고 조금 깊지 않은 주름은 어떤 뭐 시술이라든지 어떤 뭐 체온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정말 오래된 깊은 주름은 거기다 뭘 넣거나 뭐 보톡스를 놓거나 이거 별로 효과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유일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이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바지가 이렇게 내려앉아서 구겨진 거요. 그걸 어떻게 바지를 다시 끌어올리는 게 그게 제일 확실한 해결 방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잔주름은 내시경 이마 거상으로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깊은 주름은 확실하게 개선이 되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네. 사랑나무님께서 20대 후반 여성이고 이마 거상이나 코 성형 생각이 있습니다. 받고 싶은 병원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따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마 거상 먼저 하는 게 맞나요? 코 성형 하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두 수술 사이의 간격은 얼마나 둬야 하나요? 굳이 뭐 순서를 따지자면은 저 같으면은 코 수술 먼저 하고 이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코 수술하면은 이마는 안 붓는데 이마 수술하면 코가 붓거든요. 그래서 코를 먼저 하고 이마를 하시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수술 사이 기간은 뭐 큰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네. 기간은 네.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예, 바로 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지. 기간이 만약에 충분히 있다 그러면은 그쵸, 순서가 그쵸. 무슨 의미가 있어. 네. 그래서 근데 사실 20대 후반이라면 뭐 이마 거상이나 뭐 꼭 필요하실까? 그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하시지는 않으셔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